오늘은 던파 최고 귀요미 마도학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상이 너무 늦은 점에 대해 깊게 도계자부터 받고 가겠다. 원래 20주년 이벤트 공략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폐기하고 아예 뉴비들을 위한 공략으로 처음부터 다시 제작 중이었는데 이 역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동안 시간도 너무 지나버렸고 이미 너무 완벽한 가이드 영상이 나와서 뉴비 공략 역시 폐기하였다. 그렇게 20주년 영상은 과감하게 스킵했지만 따로 준비하던 부스터 육성기 역시 뭔가를 보여주기엔 너무 처먹은 게 없었어서 도저히 육성기 영상 역시 만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신규 영상이 차일피일 밀리는 동안 현생에서 생긴 몇 이슈 때문에 아까의 영상 폐기 건과 합쳐져 인생에 대한 현타가 좀 세게 왔었지만 어쨌든 그건 내 사정이고 영상이 늦은 건 늦은 거니까 사과는 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가동을 결심한 뒤로 지구가 멸망해도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은 올려야지 다 다짐했으나 벌써 지구가 4번 가까이 멸망해버렸습니다. 마음 다잡고 지구5에서는 성실하게 업로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마도학자 공략을 시작해보자. 마도학자는 2008년에 출시된 이후 지금껏 사기와 쓰레기를 오간 파란만장한 역사의 직업이지만 성능과 별개로 확실한 컨셉과 귀여움으로 무장하여 수많은 붓닥들을 양상해낸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필자 역시 이 컨셉에 반해 지금은 잃어버려서 못 찾지만 초중딩 때는 본캐가 마도학자였었으며 현재도 성능 불구하고 1군에서 내린 적 없이 애정을 듬뿍 담아 키우는 캐릭터이다. 그렇기에 이 영상에도 애정을 담아 제작하였고 타임라인 나눠놨으니 원하는 부분 골라서 맛있게 먹으면 된다. 물론 잘못된 정보 정정이나 질문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다. 빗자루 장착 시 적중률과 캐속을 올려주며 여러 마도학자 전용 공중 액션을 가능케 해주는 패시브 스킬이다. 여마법사 특유의 낮은 기동성을 메꿔주는 우수한 스킬이기에 어지간하면 빗자루를 장착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중천 시즌은 빗자루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더 높은 등급의 다른 무기가 나왔다면 그것이라도 끼는 게 맞다. 빗자루 다루기가 좋은 스킬이긴 하지만 에픽 로드가 있는데 레전 빗자루 고집하고 그러지 말란 뜻이다. 여담이지만 공중 액션이 나벨 칼 날리는 파티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때 시간 때우기용으로 좋다. 꼭 써먹어보자. 마도학자의 잡버프 스킬이며 습득 레벨이 15레벨이기 때문에 버프 강화 칭호를 모험가의 의지로 채울 경우 불을 사주면 된다. 마도학자의 무기에 빙결 효과나 중독 효과를 추가해주게 하는 스킬이며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나마 멜리오나 홀딩을 칠링 파우더 바르고 평타질로 넣어주는 정도? 어지간하면 이것 찍을 바에야 위상 변화 1렙 더 넣는 걸 추천한다. 마도학자의 기본기 중 하나며 재입력으로 즉폭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넓은 범위 플러스 나쁘지 않은 딜량으로 많이들 채용하는 기본기 중 하나이다. 어차피 35에서 45 라인에 버릴 스킬이 3개인 직업이라 슈르르 찍어야 하긴 한다. 특히 스킬 범위를 챙길수록 도발 범위가 늘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다만 폭발 범위가 도발 범위와 항상 같지 않으니 이 점만 유의해서 사용하자. 적들을 한 곳으로 모아 홀딩해주는 스킬이다. 평범한 기본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마도학자 최중요 스킬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불망이 무적기라는 점에 있다. 즉 마도는 쿨 짧은 무적기 보유라는 옆방 큰언니가 들으면 기절할 만한 유티를 간직하고 있으며 실제로 마도학자로 레이드 등을 하다 보면 채널링 등으로 억가당할 일이 종종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불망으로 잘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으로는 스킬 키를 누르자마자 무적이 즉시 되는 것이 아닌 약간의 선딜 후 무적이 되는 것이기에 타이밍을 못 맞추면 불망을 썼는데 처맞고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 다른 마도학자의 기본기이며 파리채를 내려 찍는 스킬이다. 공중에서 쓰면 선딜이 확연하게 줄어들기에 무조건 공중에서 써야 하는 스킬이며 이 때문에 딜 구조가 넣기 힘들어 채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며 필자 역시 채용하지 않는다. 만약 채용하고 싶다면 후술할 대왕 파리채의 VP를 1번으로 사용해 빠르게 연계하는 것이 좋다. 몇몇 스킬들을 일부러 실패하는 대신
그 실패 시의 딜량을 높여주는 패시브이며 실패 시 단타기로 바뀌기에 채널링과 장판기 천국인 마도에게 주어진 한 줄기 빛과 같은 스킬이다. 특히 메가 드릴은 무조건 실패해야 하므로 꼭 비터스 사양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도 학자의 30제 스킬이며 진각성 시 적을 추적하는 기능이 생기는 스킬이다. 프리트 시 생각보다 높은 딜량을 보여주기에 30몰빵을 할 가치를 만들어주는 스킬이지만 추적 속도가 시원찮고 그 추적마저 범위를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구름이 작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도 학자의 스킬 범위 의존도를 높이는 주범 중 하나이다. 또 다른 마도 학자의 30제 스킬로 1차적으로 장판기나 비터스 사용 시 단타기로 바뀌기에 보스가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일 경우 비터스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애시드 클라우드 정도는 아니지만 용암지대 역시 프리트 시 괜찮은 딜량을 보여주며 장판기라서 범위 증가의 효과를 톡톡히 보며 똑같은 30제기에 몰빵 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좋은 스킬이다. 빗자루를 타고 지상 혹은 공중에서 스핀을 도는 스킬이다. 이름은 빗자루 스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빗자루가 아니어도 사용 가능하다. 중천 시즌에서는 낮은 딜량 플러스 타점 문제 등으로 인해 1렙만 찍고 몸몰이 용으로만 사용한다. 이건 그냥 안 쓴다. 넘어가자. 라고만 하고 넘어가긴 미안하니까 하나 첨언하자면 고스펙 한정, 잠못방 클리어나 VP 채용 시 긴 시간 동안 무적을 얻는 등 아주 의미 없는 스킬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딜량이 매우 아쉬우므로 절대 1렙을 초과해서 찍지 않는 것이 좋다. VP 1번 역시 빙수와 불망이라는 무적기 2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에 VP 투자의 가치가 있다 보긴 힘들다. 딜은 우수하나 긴 채널링 때문에 사실상 비터스 발사대였으나 VP 패치 이후로 VP 채용 시 설치기로 사용 가능해 가치가 많이 오른 스킬 중 하나이다. 지연딜이 싫다면 VP 1번이 실패로만 발동되게 하고 선딜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VP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니 짧게 말하자면 난 2번을 추천한다. 준수한 범위와 짧은 선우딜을 가졌기에 잡몹클로 적당하긴 하지만 몹들이 적중시 붕 뜨고 그 후 완전히 착지해야 죽기 때문에 빠르게 몹클을 하려면 띄운 후 비터스 용암지대 연계 등의 귀찮은 방식을 하나 지나야 한다. 1만 찍고 비터스 발사대로 써라. 마도의 일각기이며 채널링이 꽤 길기 때문에 정 급하다면 긴 무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그 외엔 특이사항이 딱히 없는 각성기이다. 세트 설명 때 자세히 말하겠으나 채널링이 길기 때문에 마도의 강몰셋은 써먹기 힘든 편이다. 변이 파리체의 강화 버전이며 범위와 딜 모두 변이 파리체보단 강하지만 변이 파리체와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써야 선딜레이가 없다. 이 선딜레이가 은근 크기 때문에 써먹으려면 무조건 공중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짤막한 팁으로 백스텝 파리체로 빠르게 쓰는 방법이 있다. 넓은 범위에 전기찜질을 하는 괜찮은 상급기이며 바닐라 버전은 채널링이 길기 때문에 VP 채용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VP 채용 시 옛날에 그 귀여운 얍얍 얌얌을 못 듣게 되는 건 상당히 큰 단점이라 볼 수 있다. 농담이고 딜과 범위 모두 준수하기 때문에 나벨 고유를 70제 위주로 먹었다면 스킬 강화 등록도 그렇게 큰 무리수는 아니라고 본다. 거대한 빙수 기계로 적들을 갈아버린다는 참 마도스러운 컨셉의 스킬이며 빙수에 완전히 탑승한 후엔 무적이라 패턴 씹기에도 편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빙수에 탑승한 후에 무적이란 점이다. 아까 불망 때의 설명처럼 누르자마자 즉시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불망보다 무적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에 타이밍을 잘 재야 안전하다. 딜 지분도 큰 편이라 스킬 강화 등록 역시 추천하는 편이다. 전 시즌 마도학자를 롤리팝 몰빵 빌드를 통해 인간 언저리로 만들어준 효자 스킬이며 이번 시즌 역시 마도의 주력기 중 하나이므로 스킬 강화 등록을 추천한다. 몰빵을 하든 안 하든 강력한 스킬인 것은 분명하며
단타기이기 때문에 써먹기도 편하다. 다만 쿨타임은 전 시즌처럼 땡기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 중천 시즌에서 롤리팝 마도를 하고 싶다면 칠흑셋이나 세렌셋 같은 쿨타임 관련 셋으로 맞추는 것을 추천한다. 거대한 기계에 탑승해 적들을 공격하는 스킬이며 통짜로 채널링이고 딜이 특출나지도 않으며 시전 시간이 크게 짧지도 않다. 퓨전 크래프트와 더불어 마도가 강몰셋을 못 써먹게 된 이유이다. 한 가지 의의가 있다면 이속이 높을 경우 우로보로스 타고 종숭이에서 오른쪽 버튼만 꾹 누르면 클리어가 되기에 재미와 더불어 빠른 헬뺑이를 할 수 있다. 거대한 잭 5할로 윈을 소환해 불을 뿜는다는 스킬인데 딜 하나는 95제답게 괜찮지만 뜯어보면 굉장한 하자 덩어리 스킬이다. 우선 30제 딸이한테도 달린 자동 추적이 없고 마도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타점이 불안정하며 심지어 방향 전환도 따로 재시전해서 일일이 맞춰줘야 한다. 이 때문에 간혹 세렌 쿨초 마도를 할 경우 할로윈이 쿨초가 되어 다시 시전했더니 이미 깔아둔 호박은 방향 전환이 되어버리고 새로 시전한 호박은 바라보는 쪽을 공격하느라 두 개를 소환해놓고도 겹쳐서 때리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병신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가장 병신 같은 점은 마도는 이거 포기하고 찍을 스킬도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마스터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마도학 롤러코스터를 타며 적에게 꼬라박는 스킬로 고퀄리티 플러스 컨셉 플러스 귀여움 전부 챙겨서 보는 맛 하나는 굉장한 진각기이다. 딥으로 스킬 사용 시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연출이고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잭 5할로윈을 위시한 여러 장판기들을 먼저 깔아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VP 설명 전에 스킬 트리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하고 가자면 우선 이 세 가지 스킬은 전부 1만 찍는다. SP를 투자할 가치가 없는 스킬들이며 VP도 재미 원툴로 받아서 갱생의 여지조차 없기 때문에 찍어주지 않는다. 그 외에는 크게 세 가지 스킬 트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슈르르, 반중력 마스터, 변이 파리체 포기 빌드가 두 번째로 변이 파리체, 반중력 마스터, 슈르르 포기 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르르, 변이 파리체 마스터, 반중력은 남은 SP만 투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첫 번째 변이 파리체 포기 빌드는 딜 구조가 다소 난이도가 높은 파리체를 포기함으로써 편의성을 챙기는 빌드이고 두 번째 빌드는 약간의 난이도를 높이는 대신 딜의 고점을 조금이나마 땡기는 빌드라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빌드는 두 번째 빌드보다도 딜 고점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빌드라 볼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 본인의 자유이나 칠흑셋이거나 40제 융합석을 먹었다면 세 번째 빌드는 추천하지 않는다. 필자는 첫 번째 빌드를 사용 중이고 이 빌드를 기준으로 고정 댓글에 스킬 코드를 남길 것이므로 잘 써주면 되겠다. 다음으론 VP 차례인데 화면에 나오는 4개의 VP는 무조건 찍는다. 이 4개의 VP 모두 마도의 고질적인 단점을 없애주는 획기적인 VP이며 반대쪽 VP가 형편없기 때문에 이 VP들은 필히 채용한다. 그나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열로 VP에 대해 얘기하자면 가열로가 지연딜이기 때문에 비터스 사양으로 빠르게 털게 해주는 한 번이 요즘 메타에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의견은 틀린 말은 아니라 VP 2번은 아예 조금의 선딜 없이 완전히 설치기로 바꿔주고 또 범위도 무식하게 늘어나서 완전 반대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이상 웬만해선 다 맞게 되고 또 한 번을 쓴다고 선딜레이가 아주 크게 줄어드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한 번보단 두 번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한때는 지연딜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가열로 한 번을 꽤 오래 채택해 왔었는데 이래도 결국 빗나갈 건 빗나갔었다. 결국 딸깍하고 신경 끄면 되는 두 번을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았었다. 그 외에 필수 VP들은 마도 학자의 채널링을 줄여주는 아주 효자스러운 VP들이니 설명은 생략하겠다. 남은 VP 일자리는 보통 대왕 파리체 VP 2번을 채용한다. 이 VP가 좋아서라기보단 이거 말곤 찍을 VP가 없다. 쓰레기 스킬 3대장의 VP들은 하나같이 하자 덩어리이며 반중력은 원본 스킬이 충분히 훌륭한 스킬이라 VP 투자에 메리트가 없다. 그렇기에 그나마 호문클루스를 강화시켜주는 파리체 2번을 사용하며 상술한 변이 파리체 채용 빌드의 경우 한 번 채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변이 파리체 2번 VP를 쓰려면 절대 스킬 중 좋은 살균을 찍으면 안 된다.
캐리어 뽑겠다고 플립비콘 지어놓고 정작 스타게이트를 부셔버리는 꼴이다. 세트 아이템에 대해선 짧게 언급만 하고 가겠다. 그 이유는 마도 역시 강몰셋을 제외한다면 딱히 안 어울린다고 볼만한 세트가 없기 때문이며, 강몰셋의 경우 1각, 2각 모두 채널링 스킬의 모든 각성기들이 딜량이 뛰어나다고 보긴 힘들기에 강몰셋을 사용할 메리트가 정말로 부족하다. 그나마 세렌셋의 경우 95제 써먹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는데, 이 외에는 딜 구조가 세렌셋을 쓰기 힘든 편은 아니라서 세렌셋 가면 망함 수준은 또 아니라고 보며, 여우셋 역시 호도르 플러스 호문클루스 플러스 여러 장판기 덕분에 게이지 수급이 수월하기에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면서 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 나벨 이후 특정 레벨 스킬을 몰빵해주는 게 가능해졌는데, 마도학자는 애초에 안 써먹는 스킬들 뿐인 35와 45 몰빵하기엔 밸류가 애매한 60을 제외하면 어떤 스킬을 몰아주든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며, 30제의 경우 나벨 융합석으로 인한 몰빵은 불가능하지만 플래티넘 칭호로는 가능하며, 30제 스킬들은 15%를 올려주므로 더 효율 좋은 몰빵이 가능하다. 무슨 세트를 사용하냐, 어떤 나벨 융합석을 먹었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몰빵을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적 견해지만 깡딜셋의 경우 30제 혹은 40제, 76셋이나 세렌셋 같은 경우 75제나 80제를 몰빵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마도는 고뎀캐, 즉 재련캐이기 때문에 무기 강화는 필요 없다. 뭐 요새 이벤트만 열리면 뿌리는 게 12강이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1렙부터 키울 순수 깡배럭이라면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마도는 엘마보다도 더 범위 의존도가 높은데 빗자루 탑승 시 날 수 있고, 또 무적기도 존재하는 등 유틸은 준수하기에 항상 유틸과 범위 사이 머리가 깨지도록 저울질을 해야 하는 엘마와는 다르게 베누스 범위픽 도배를 하기 편리하다. 그렇기에 베누스 고유 융합석은 범위 위주로 파밍하는 것을 권장한다. 백스텝 강화를 찍을 경우 빙수 채널링 억가를 방지할 수 있다. 공중에서 시전 가능한 스킬들이 몇 있으며 이로 인해 채공 시간을 늘릴 수 있다.